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네. 예, 지금부터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긴급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발의, 정치쇼인가 주민자치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는 8월 달에 정치 이슈로서, 핫 이슈로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여야 정치권이 전면적으로 달라붙어서 이 주민투표를 둘러싼 이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나쁜 투표 거부운동본부와 복지 포퓰리즘 추방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투표에 대한 찬반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긴급자담회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는 이게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의 그 주제처럼 한편에서는 이제 민주주의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자담회가 이 주민투표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자리에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강희용 서울시의회 의원님이십니다. 맨 끝에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토론 방식은 자유롭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대충 이 사안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어 있고 또 우리 서울 시민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는 좀 자유롭게 이번 주민투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또 그 쟁점은 무엇인지, 또 그 결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과연 이 주민투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시작됐는가,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 논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플랜을 가지고 진행된 것이다 라는 게 한 축의 주장이고, 또 하나는 주민투표라는 어떤 민주주의 과정의 한 일환으로서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우선 논의를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그래도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오신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예, 배경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망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 과정 자체가 철저하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 그다음에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고 유린하는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12월 1일 날 이제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 실제로 즉각적으로 이제 시정 협의를 중단하고, 사실 이번에 6월달 정내에 들어올 때까지 7개월 동안 이제 사실 안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임기 12개월 중에서 사실 7개월 동안을 나와서 이 주민투표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원래 이제 시의회 들어오겠다라고 하셨다가 그 복지 포퓰리즘 그 본부에서 오 시장 당신이 들어가면은 이 서명부 받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그걸 또 안 들어왔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이 오세훈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 소위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복지 전사로서 이제 자신을 계속 자리매김하면서 그러한 이제 전선들을 읽어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6월 16일 날 81만 장의 이제 서명부를 뒤에 이제 끌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봐라, 내가 81만 장 내가 해갖고 왔지 않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또 가짜 서명이었어요. 참 우스운 꼴이죠. 사실은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미디인데 절대 웃을 수 없는 코미디 그런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서울시가 뭐 수혜인이 아니면 뭐 당장의 그 미국발 금융기관이 여러 가지 그 혼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시민들의 민생하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주민투표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왜 이런 무리한 걸 했는가?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의도가 있을 거다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2월 달에 그 시정협의 했을 때 저희가 그때 시의회에서 이제 딱 규정을 했던 게 이게 대권 노름이다. 서울 시민과 서울시정을 볼모로 한 대권 노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은 어찌됐건 지난 4년간 앞에 4년 동안에 전임 4년 동안에 한 게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도. 이명박 시장이 있을 땐 청계천이라도 해놨는데,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한강 르네상스니, 디자인 서울이니 별로 도드라지지 않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박근혜 대표가 사실상 약간 좌클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애형 주기라는. 그러니까 그 빈 공간, 우측의 빈 공간을 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위 우클릭 이상을 지나서 구구주의자들과 사실 손을 잡은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 과정에서 이 반복지 전선에,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복지사회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에서 소위 스스로의 어떤 그 스탠스를 그렇게 이제 잡기로 결심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주민투표라고 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고 사실 이제 시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과감하게 시행하게 된 그 배경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투표율 3분의 1 미만이면 두 가지 모두 찬성이든 반대든 아니면 두 가지 선택하는 것 A, B안 모두 채택되지 아니한 것을 본다라고 하는 주민투표법 규정을 오인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거를 잘못 해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 의회안을 여기 집어넣으면 이것도 주민투표가 발의만 되면 사실상 이거는 끝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법제처가 실제로 나중에 6월 2일 날 유권 해석을 내려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내리고 나니까 서울시가 사실상 패닉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6월 초였으면 사실 이제 그 서명부가 저희 접수되기 직전이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투표 동료를 할 때 이 발의만 되면 된다. 투표라고는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나라당, 서울시당 국회의원들도 설득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나중에 그런 해석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자신의 어떤 이 소득별 차등급식을 단계적 무상급식이라고 이걸 둔갑을 시키면 소위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론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을 깔았습니다. 그 표현이 지금의 이제 투표 문구의 어떤 논란을 가지고 오게 된 배경이었고요. 요거는 사실 그분들이 1월달, 2월달부터 준비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가 사실 이 주민투표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원래는 이제 7명 이상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1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공무원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직접 위촉하신 분들. 그러니까 원사이드로 10대1 구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드러나게 된 거고요. 이 세 가지를 믿고 이제 시작을 하신 건데, 오히려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게 이제 주민투표 거부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쪽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상황을 이제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첨언하실 게 있으면 자유롭게 하시죠. 예. 지금 강 의원님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법적으로 한 가지만 추가를 하면은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결의를 했습니다.
한 경우에 이제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거부권의 형태로. 우리 국회에서도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시장이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역시 또 국회가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가중 다수결, 3분의 2 다수결로 다시 확정을 할 수가 있듯이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시의회가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경우에는 그걸로 조례는 효력이 발휘하게 됩니다. 확정됩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에요. 국회에서도 국회가 제의를 하면 그것이 법률로 확정이 되지요. 그 다음에 단계에 살 수 있는 것은 이제 국회로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그 법률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가서, 헌재가 아니고 대법원에 가서 그 조례가 이제 법령에 어긋나서 무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 시장도 그렇게 갔어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지극히 당연한 절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오 시장이 거기에 더해서 주민투표라는 걸 갖다가 끌어들인 겁니다. 끌어들여가지고 이미 지금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는 조례를 갖다가 말하자면 주민들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엎으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말하자면은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에서 규정한 정규의 그러한 대의민주주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파괴하는 이러한 일이 되는 것이고요. 이 주민투표라고 하는 거, 투표가 진정으로 주민자치가 되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이게 청구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이 이러한 정상적인 과정에서 안 되는 것을 주민들을 사주해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짬짬이가 돼가지고 확정된 조례를 갖다가 뒤엎으려고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냥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파괴, 주민동의 파괴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까 강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조기석 교수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강영 의원님 네. 말씀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논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정태욱 교수님 말씀 내용에서도 이제 민주주의 문제와 이제 연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시민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서울시 의회가 지금 3분의 2 이상을 이제 야당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에서 이제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위치에 처해 있는 거고, 이번 이제 주민투표와 관련된 이제 무상급식 이 문제도 사실상 지난번 지방자치선거에서 가장 그 쟁점이 됐던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분명히 본인의 이제 반대 입장을 가지고서 시장으로 다시 당선됐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서울 시민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표를 자기한테 던졌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런 정책적 방향을 가져갈 수